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스라엘의 대응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다시 뜨거운 투자처처럼 보입니다. 뛰어들기 전에 살펴보세요.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과 그로 인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대응이 어떻게 시장을 움직일지 다뤄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이란은 이스라엘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원유 가격은 4% 상승하며 배럴당 75달러를 넘어섰고 S&P 500 지수는 1.2% 하락했습니다. 또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1.5%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란의 공격이 큰 피해를 주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를 방어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란의 공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대응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이란의 공격에 대응한 적이 있는데 지난 4월의 공격 후 이스라엘은 제한적인 방식으로 보복을 했고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지도자를 사살하며 중요한 군사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의 대응 능력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이란의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이 공격이 그가 내린 결정 중 가장 위험한 결정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란이 추가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에너지 수송을 방해하거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시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글로벌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의 보복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사 BCA의 수석 전략가인 마르코 파픽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더라도 미국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란의 보복은 1988년 사마귀 작전처럼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는데요. 당시 미국이 이란 해군을 격침시켰던 사례를 들며 이란의 대응이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석유 가격은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석유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에너지 관련 주식과 자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대응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중국이 다시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장의 변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리스크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드릴게요. 최근 중국 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하며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에 있었던 8.5%의 랠리로 인해 투자자들이 중국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세는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경제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외부의 자원을 끌어와 경제를 발전시켜왔고 지금도 비슷한 방식으로 중산층을 확장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 같은 대기업은 오랫동안 중국 중산층의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잭마가 중국 정부를 비판한 후 사라졌던 사건에서 보듯 중국 정부는 언제든지 기업이나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통제력 때문에 투자자들은 중국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달리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이 적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나 국가의 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시장 상황이 변할 수 있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에서 수익을 올릴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중국의 투자처로 주목받는 대표적인 예로는 ISHARES 차이나, 라지캡 ETF와 PDD 홀딩즈 같은 중국 관련 주식들이 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 주식은 잭마가 다시 돌아오면서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0년 전의 전성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가 리스크가 크다면 대안으로는 미국의 안정적인 공익사업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틸러티즈 셀렉트 섹터 SPDR. ETF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주식으로 전기와 같은 필수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전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공익사업은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XLU ETF에 대한 현금 담보품 매도는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전략입니다. 현재 ETF 가격이 81.43달러인데 11월 79달러. 풋 옵션을 매도하면 약 1.08달러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79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고 만약 주가가 떨어진다면
투자자는 풋 옵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다시 투자처로 떠오르는 이유와 그 이면에 있는 리스크, 그리고 대안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국 시장의 상승세는 매력적이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